손전등의 구분에는 스로우와 플러드가 있습니다. 스로우는 멀리 던진다는 의미로 빛을 멀리 비춘다는 뜻이고요. 플러드는 퍼진다는 뜻이에요. 플러드는 손전등은 시야가 넓어지지만 멀리 비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내용이나 일상용으로 적합합니다. 실외라고 해도 길이 익숙한 산책로 정도에서는 주변만 밝히면 충분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스로우가 강한 손전등은 시야가 좁습니다. 주변광이 있는 경우에도 눈이 중심광을 기준으로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변광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이 좁은 중심광만 되는 거예요. 또한 플러드는 광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스로우하게 만들려면 커다란 반사광같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휴대성도 나쁘고 스로우에 특화된 LED들은 같은 전력을 먹는 다른 LED보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스로우 손전등을 선호합니다. 스로우한 손전등을 플러드하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이런 게 없어도 근거리에 넓은 시야가 필요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바닥을 비춰서 간접 조명을 쓰거나 천장을 비춰가지고 빛을 산란시켜 쓰거든요. 반면 밤에 야외에서 길을 찾거나 지형지물을 인식할 때는 멀리 비추는 게 필수적이고요. 화재 시 연기로 시야가 막힌 상황에서는 오직 극스로우 라이트만이 통한다라는 경험담도 있어요. 또 만약에 적대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처음부터 라이트를 켜지 말던가 1세대라도 야시경을 써서 자기 위치를 감추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 라이트를 켜야 한다면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서치라이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극스로우 라이트들은 휴대성이 나빠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지 않다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콤보이 T2, 그 중에서도 KW, CSL, NM1, TG.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전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콤보이 T2인데 주요 실점은 오늘의 핵심은 콤보이 T2가 아닙니다. CSL NM1 TG LED죠. 원래 무대 조명용으로 개발이 된 LED라서 쓰러는 좋지만은 일상용으로는 불편해서 이게 터트린 손전등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콤보이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똑같은 손전등에서 LED만 바꾼 버전을 많이 내놓습니다. 저처럼 스로우 좋아하는 이들은 CSL NM1을 원했고 스로우를 찾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콤보이입니다. 요컨대 똑같은 콤보이 T2라도 엉뚱한 LED가 달려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발광부가 1mm 밖에 안 되는 것이 CSL NM1의 스로우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CSL NM1을 찾았으니까 이제 스로우는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성인데 휴대성을 좌우할 요소는 배터리입니다. AA 건전지는 용량이 너무 작아요. AA 건전지는 크기는 적당하지만 1.5V라서 성능이 안 나오죠. 현재 손전등의 주류인 1860 배터리를 쓰는 손전등은 한 손으로 들이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가 나오지만 손을 벗어나 어디에 휴대하기엔 좀 큽니다. 그래서 찾은 게 14500 리튬 충전지입니다. 사실 14500 전지는 생존 취재자들에게 상당한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규격이에요. 그 심리는 매우 간단한데 처음에는 14500의 3.7V 구출력으로 활용을 하다가 충전지가 방전되고 다시 충전할 수 없으면은 AA 배터리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계속 써먹겠다는 발상인 거죠. 14500을 사용하는 손전등들은 AA 배터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콤보이에서 14500과 AA 배터리를 쓸 수 있는 플랫폼이 T2예요. 물론 14500을 쓰다가 AA를 쓰면은 빛이 약해지지만 그래도 같은 AA 라이트에 비하면 탈취종을 불허하는 스로우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스로우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격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얘랑 비교한 손전등이 누구냐면은 입니다. 아미텍 프레데터 프로 XHP35 하이 리미티드 에디션. 이게 2016년도에 나온 모델에서 지금 나온 모델이랑 약간 성능 차이가 나는데 아주 크진 않고요. 어쨌거나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오는데 조사거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녀석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요. 얘한테도 단점이 있긴 한데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클립이에요. 너무 세게 제낄 경우 이렇게 제껴져 버립니다. 그래도 얇은 걸 살짝 밀릴 경우에는 단단히 고정해 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체감할 수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단가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 동체가 합금이 좀 저렴한 걸 썼나 봐요.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돌에 찍혔을 때 비싼 브랜드에 비해서 상처가 크게 난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m 높이에서 이거를 벽돌 같은 보도블록 위에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방향이 좋았는지 전혀 망가진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조금 황당하다면 황당한데 체감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리버스 클릭키라는 거예요. 리버스 클릭키가 뭐냐면은 전원을 켤 때 눌러서는 안 켜지고 빠질 때 리버스가 됐을 때 전원이 들어온 걸 리버스 클릭키라고 그래요. 포워드 클릭키는 포워드 됐을 때 전원이 들어오는 애예요. 그래서 반클릭만 해도 전원이 들어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재난용을 상정했을 적에 순환 물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물이 수심 4m, 5m 이런 식으로 깊어지면은 수압에 의해서 전등의 스위치가 눌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손전등을 수심 4m, 5m에서 켜야 되는 상황이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 이때 스위치가 안 켜진다 그러면은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반면 포워드 클릭키는 눌리면 무조건 켜지니까 순환용은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설마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칼이 있으시면은 칼로 이 고무를 째서 물이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무가 열리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빨로 물어 뜰 수 있나 이게? 뭐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은 손전등은 괜찮냐? 예, 뭐 침수가 되니까 오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장이 나겠죠. 근데 당장은 전기가 흐르기 쉬운 곳을 우선 흐르기 때문에 당장 불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14500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18600 배터리 손전등을 생각하면은 고출력을 내면은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데 이거는 AAL 기준을 생각하면은 적당한 출력을 AA보다 오래 가니까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극소를 지향한 저희 취향이고 일상용으로는 비춘 범위가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야겠다고 판단하실 경우 트리비사 나이프 판매처를 묻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아예 설명문에 판매처를 써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은 이 손전등은 물리적 역방향 삽입 방지 기능이 달려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전지를 양극, 음극을 반대로 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턱이 안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끝이 평평한 전지를 쓰면은 닿질 않아요. 이 칩이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칩 두 개 보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배꼽이 달려있는 양극의 그런 전지를 쓰셔야 돼요. 버튼탑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위치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한번 누르고 1초 내로 다시 키면은 밝기가 바뀝니다. 4단계예요. 1%, 10%, 30%, 100%. 그리고 껐다가 키면 마지막으로 켰던 밝기를 기억합니다. 이게 메모리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 내로 껐다 키면은 반클릭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모드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기본 모드고요. 여러분이 이걸 사실 때 보면은 선택지가 4모드랑 12그룹이 있어요. 12그룹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좀 올라가죠. 그래도 아직은 3만원 이내네요. 저가형이라서. 4모드가 지금 보신 모드고 12그룹을 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로테이션 되는 밝기란 기능을 12개의 준비된 기능 중에서 원하는 거를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이 4모드가 기본 모드고요. 보시면은 그룹이 4단계로 되어 있는 거랑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랑 여기에 스트로브 자전거 배터리 체크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제일 선호하는 모드인데 등호관 중 가장 어두운 모드 하나, 적당히 쓸 수 있는 20% 모드 하나, 그 다음에 100% 모드, 그리고 역순이 있고 스트로브 자전거 타기 배터리 체크가 있는 게 있고 그룹 7 같은 경우는 100% 밝기까지는 필요 없다. 1, 10, 50 중에서 고르겠다. 그리고 여기는 20%, 10% 중에서 고르겠다. 이거는 거의 야외에서 쓰시는 분들이겠네요. 그리고 12모드는 항상 100%가 켜지는 거예요. 배터리 체크가 어떤 거냐면은 번쩍이는 숫자로 배터리 잔량을 전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장기 보관할 때는 4플래시 미만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20번을 반클릭을 하라고 그랬는데 셀 필요 없으시고요. 사실은 실제로는 계속 그냥 연속으로 눌러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안 켜지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안 켜지고 있죠? 이 불을 할 때 한번 눌러주면은 다음에 번쩍이는 숫자에 맞춰서 다시 한번 꺼주면은 그 모드가 고정이 돼요. 근데 이 브루르한 모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두 번 번쩍이고 브루르 할 때가 또 생기거든요. 그때 끄면은 메모리 모드를 해제하거나 켜는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켰던 모드를
그대로 기억하는 모드를 쓰거나 아니면 매번 킬 때마다 이 로테이션의 첫 번째만 들어오게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체크가 리튬이온 배터리는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터리 체크가 있고 등화 관제 적당히 100%가 있는 4번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네 번 차례에서 끄면은 이 4번 그룹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1%, 20%, 100%, 스트로브, 자전거 타기는 부르륵 부르륵 하는 거예요. 배터리 체크. 4번이네요. 네, 이 4번 상태에서 장기 보관하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그냥 3모드로 쓰시면은 이런 기능이 없어집니다. 되도록이면은 12그룹 모드 사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스로 손전등은 일상용으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이 좁은 시야로 본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극스로 손전등이 마음에 드신다면 선택지는 또 달리 없는가 있습니다. 이 웰틀주 T1 프로라는 기종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사경을 CSL NM1에 최적화시켜서 홈보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LED를 교체하면서 장착하는 범용 플랫폼인데 얘는 좀 더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스로우가 아주 약간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8만원 근접하는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뭐 다른 거 품질 같은 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포워드 클릭키라는 것도 매력적이긴 한데 얘는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항상 미디엄으로 켜지고요. 만약에 하이 모드를 키고 싶으면 2번 클릭해야지 하이 모드가 켜지고 로우 모드를 키고 싶으면 4번을 반클릭을 해야지 로우 모드가 켜져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얘도 싫다고 그러면은 미니 LEP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AA 배터리로 쉽게 배터리 조달하겠다는 생각과는 멀어지게 되겠죠. 아마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손전등 중에서 하나만 남겨야 된다고 하면 아마 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일상과 가장 먼 성능을 일상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크기로 압축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매료된 것 같아요. 자, 이상 참고대가 되셨길 바랍니다.